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500일의 썸머로 사랑과 연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은요, 아니 썸머제 대체 왜 저래,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먼저 톰에게 키스하고 손 붙잡고 그러면서 진지한 관계는 또 싫다 그러고요. 어장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그러더니 또 얼마 안 있어서 결혼을 해버리고 이 도저히 종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썸머가 톰이 말하듯이 정말로 나쁜지, 그리고 연애도 싫고 남자친구도 싫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결혼을 해서 유부녀가 되고 말았는지, 이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영화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썸머는 사계절의 여름이 아니고 이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톰이고요. 이 톰은 손글씨를 쓰는 축하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는 이 회사에 썸머가 사장의 비서로 취직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톰이 바로 이 썸머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거든요. 톰은 썸머가 자신이 평생을 기다린 운명의 사랑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목 500일의 썸머는요, 톰이 회사에 입사한 썸머를 처음 보고 사랑에 빠지고 연애인 듯 연애 아닌 만남을 이어가고요. 헤어지고 배신감에 분노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이렇게 썸머와의 관계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500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톰의 연애 상대인 썸머의 연애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썸머는 사랑을 믿지 않고요. 열의 아홉은 자기 부모님처럼 이혼한다고 말합니다. 불행한 부모의 결혼 생활을 지켜본 자식이 연애와 사랑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썸머는 연애는 해봤지만 사랑은 못 해봤다면서요. 누군가에게 구속되고 싶지 않고 상처를 주고받고 싶지도 않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사랑과 연애에 회피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사랑을 굳게 믿는 톰은요. 진지한 사랑을 싫고 가벼운 만남이 좋다는 이 썸머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둘은 이제 연애 아닌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이 썸머와 톰은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연인 관계죠. 같이 데이트하고 밖에서 손꼭 붙잡고 다니고 같이 키스하고 같이 잠도 자고 이러는데 이게 연인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썸머는 왜 톰과의 관계를 연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을까요? 왜 계속 진지한 만남은 싫고 가벼운 만남이 좋다면서 톰에게 혼란을 주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썸머는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믿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 톰을 만나던 시점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너무 알고 싶고 갈망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톰과 만나보기로 용기를 낸 거고요. 왜냐면 썸머가 봤을 때 톰은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사랑은 산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랑이 뭐죠? 연애는 해봤지만 사랑은 못 해봤는데 열의 아홉은 이혼해요. 우리 부모님처럼 사랑 같은 건 없어요. 환상이죠. 당신이 틀렸어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사랑을 느꼈을 때 근데 썸머가 막상 톰과 데이트를 하고 보니까요. 톰에게서 이전 애인들과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정한 사랑은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썸머도 사랑이 뭔지 잘 모르니까 톰을 만나던 시점에 여전히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만일 톰과 진지한 만남을 갖는다고 선언을 해도 이 상태로는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은 한 거예요. 공식적인 연인 관계가 된다면 톰도 예전 애인들처럼 자기를 제멋대로 재단하고 평가하다가 그리고 구속하고 속박하려고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그럼 싸우다가 지쳐서 헤어지고 이럴 거라는 게 너무 훤히 뻔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질문.
썸머는 왜 톰에게 헤어지자고 했을까요? 톰 입장에서는 썸머와 괜찮게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연애도 싫고 남자친구도 싫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어느 날 결혼을 해서 나타난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요, 썸머와 톰의 추억이 담긴 언덕에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썸머는 너를 만날 때 몰랐던 걸 남편을 만나고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대체 썸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썸머는 남편을 만나고서 사랑이란 바로 진정한 관심과 존중, 배려와 공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경청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진부한 것 같지만 사실 사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실천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썸머의 남편은 첫 만남에서 썸머에게 왜 이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문장이 와닿았는지, 그리고 이 작가의 책은 처음 읽는지, 이 작가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지 이런 점들을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도 썸머는 이때 처음으로 자기가 그토록 갈구한 바로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톰과는 아무리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도 느낄 수 없었던 바로 그 감정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 감정은요, 이 언덕에서 썸머가 톰에게 건축에 대해서 물으면서요, 상상하는 디자인을 문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팔에 그려달라고 했을 때, 이때 바로 톰이 느꼈을 바로 그 사랑의 감정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이 영화가요, 썸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톰의 시각에서 쓰였다는 걸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애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 애인이 좋게 보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톰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썸머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바쳤는데 배신당한 억울하고 좋은 사람이고요. 썸머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이해할 수 없고 나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 시간도 뒤죽박죽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별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은요, 전 연애를 생각했을 때 좋은 기억이 튀어나왔다가 나쁜 기억이 튀어나왔다가 그냥 어느 기억이 튀어나올지 모르고요. 이렇게 중구난방,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겪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톰은 자기가 믿은 것처럼 썸머를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질문을 드렸겠죠. 이 영화가 톰의 시각에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톰이 썸머에게 그렇게 관심이 진짜로 있는지 이 부분은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톰은 썸머가 뭘 진짜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꿈은 무엇인지 어떤 성격인지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내가 지금 썸머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설레고 기분 좋고 막 도파민이 분출이 돼서 거기에 취해서 내가 행복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이런 거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나르키소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와 사랑에 빠진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톰은 썸머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요,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썸머가 필요한, 그러니까 톰에게 썸머는 어떤 도구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했죠. 사랑했어요. 그런데 내 얼굴에 똥칠을 하고 떠나가 버렸죠. 말 그대로요. 정말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녀만이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 걸 너무 잘 아는 게 문제죠. 그녀가 바람 피운 적 있어요? 당신은 이용한 적은요? 대놓고 애인 같은 건 필요 없다던가요? 톰은요, 첫눈에 반한 예쁜 썸머가 자기와 사귄다는 그 자체, 그 썸머와 황홀한 첫날 밤을 보냈다는 사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첫날 밤을 보낸 톰의 날아갈 듯한 기분을 뮤지컬로 길게 풀어내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톰 자신을 썸머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지금껏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이상한 공상을 자기에게만 얘기했다는 자체, 이처럼 톰은요, 썸머가 자기를 좋아하고 썸머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자체에 매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톰에게 자기의 운명적인 사랑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이 썸머와의 관계에서 더 노력을 하거나 썸머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이미 완벽하니까요. 한마디로 썸머를 향한 톰의 사랑은요,
피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썸머와 톰의 관계를요 깔끔하게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썸머는 늘 사랑을 했고 그 방향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었다. 사랑을 믿는다는 톰은 썸머를 사랑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톰은 썸머가 필요해서 썸머를 사랑하려고 했지만 썸머는 톰을 사랑해서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했다. 톰은 사랑받기 때문에 썸머를 사랑했지만 썸머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고자 했다. 톰에게 사랑은 애정을 얻기 위한 도구였지만 썸머에게 사랑은 그 자체로 목적이었다. 사실 이러한 톰의 모습은요, 사랑에 서툴 때, 특히 첫사랑일 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톰의 모습에서 자기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발견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이 톰에게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 500일의 썸머가 새롭게 다가오셨다면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사랑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